네, 이번 영상은 작년 문항이거든요. 2021학년도 임용고시 문제. 그 가운데 이제 A형, B형 다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가 일단 A형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년도 문항을요. 뭘 해드리고자 하냐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그 질문의 초점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기입형이고요. 5번부터 12번까지가 서술형으로 나눠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 서술형 문항이 실제 서술형 문항대로만 꾸려져 있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5번부터 12번까지의 서술형 문항도요. 실제 서술형 문항의 형식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문항 정도예요. 나머지는 거의 기입형 문항에 가까운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직접 보시고요.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들을 눈여겨보시면 올해 시험도 어떤 형식의 문항이 나올 테고 이런 형식으로 문항이 나올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같이 그럼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년도 기출문항인데요. 2021학년도 중등 1차 역사 전공 A 부분 A형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B형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니까요. A형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방식대로 B형도 같이 한번 보시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형식을 한번 봐볼게요. 전년도 1번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보시면 괄호 안에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예, 둘 다 역시 단어나 구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어나 구 형식을요. 예, 이런 형태가 지금 전형적인 기입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 한국사 부분 같은 경우도 보셔도요. 기억의 내용이 확인된 유물의 명칭을 쓰라고 했잖아요. 유물의 명칭을요. 그러니까 유물이라고 한다면 문용왕릉이라고만 써서는 안 되고 문용왕릉 비문 또는 문용왕릉 지석 이렇게 쓰셔야만 하죠. 그 다음 니은 사건이 일어난 전투를 쓰시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전투는 전쟁에 포함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전쟁의 한 장면이 전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단어나 구 정도, 단어 정도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문항임을 알 수 있죠. 자, 묻고자 하는 내용을 잘 봐보세요. 내용을 쓰라라고 했던 것이거나 유물의 명칭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거나 전투의 명칭을 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3번도 봐보겠습니다. 조미소 통상 체결 과정에 쟁점이 된 문제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기억 규정에서 일본이 전고로 삼은 법체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만국공법 관련한 내용이 전고로 삼은 기준점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조선과 중국의 관계, 이것과 연관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 쟁점이 된 문제를 쓰시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조선은 청해 석방이라는 내용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그래서 그게 갈등을 일으킨 요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보면 법체계, 만국공법을 쓰라는 것은 철저하게 단어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조선은 청해 석방이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구에 가깝죠. 또는 문장의 형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3번만 이렇게 두 번째 문항과 연관해서 문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4번은 똑같습니다. 그냥 인명, 간단하게 사람 이름 요구하고 있죠. 다리우스 1세, 그 다음에 전쟁 명칭, 페르시아 전쟁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기입형 같은 경우 4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3개의 문항이 정확하게 단어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어보고 있는 게 인명 또는 전쟁 명칭, 여기도 보시다시피 한국사도 보다시피 유물의 명칭, 전투 명칭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죠. 유독 지금 한국사 지금 3번 문제와 연관한 부분만 하나는 단어 이런 걸 물어보고 있고요. 곧 법체계인 만국공법을 물어보고 있었죠. 또 하나는 쟁점이 되고 있는 문항 요걸 이제 문장으로 풀어 쓰는 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4가지 가운데 3개가 지금 단어 형태고요. 한 가지가 문장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위문항으로 쪼개보면 전체가 8점 아닙니까? 8점 가운데 약 7점이 단어를 요구하고 있고 1점 정도가 지금 문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상 요 정도만 틀려줘야지, 이 정도만 틀려줘야지, 이런 부분에서 틀리게 되면 조금
데미지가 있겠죠. 그쵸? 자, 이제 서술형 문항을 보시면 5번 같은 경우입니다. 사례, 가나,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잖아요. 네. 이렇게 길 때 굳이 이걸 다 읽어볼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작성 방법을 보시라고 했어요. 리젠의 분류를 기반으로 사례에 나타난 역사의식의 유형을 쓰고 오라고 그랬죠. 이것도 지금 단어죠. 역사의식의 유형, 전전비발 가운데 하나를 쓰라는 거니까요. 또 사례 이에 나타난 과거 의미를 서술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 단어입니다. 또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쓸 것이라고 그랬죠. 예, 역사의식 가운데 지금 이제 존재식 쓰라는 이야기고요. 니은에 들어갈 말이 내러티브거든요. 뭐 보셨다시피 이것도 단어, 이것도 단어예요. 사실상 5번의 문제는 서술형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답안은 전부 다 기입형으로 쓰는 겁니다. 기입형. 서술형 문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토탈에서 지금 12점 아닙니까? 12점. 12점 가운데 11점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단어를. 그쵸? 아까 1번부터 4번까지가 기입형 8점이었고요. 여기 지금 5번이 지금 4점짜리 서술형인데 사실상 서술형이 아니라 기입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 6번 문항을 보시면 묻고자 하는 문제가 밑줄 친 니은의 조치의 목적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은, 요 부분이죠. 해내 9년을 설치하였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9년을 설치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목적으로 끝나니까 이건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나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을 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집대성한 인물을 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인물과 연관한 부분, 사람 이름을 쓰면 되는 거니까 전형적으로 이게 기입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한비자를 쓰는 문제였었죠. 또 다의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억이 추진한 정책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도로망을 정비했다, 뭐 소전체로 문자를 통일했다, 뭐 이런 업적과 관련한 정책들이었습니다. 군주의 업적과 관련한 정책들. 사실상 이것도 지금 이제 두 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문장 형태로 보기는 어렵죠. 네. 첫 번째 것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단어나 구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7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 문항인데요. 유향소에 연관한 부분이었는데 공통으로 들어갈 기구의 명칭, 유향소였죠. 또 유향소 복설의 실패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지금 정치 세력의 의도가 실패하게 된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쵸? 훈구 세력에 의해서 유향소가 장악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요거 하나가 지금 문장이 될 수 있겠죠. 니은의 문헌의 형식을 쓰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여시양약이었죠. 그죠? 또 정치 세력이 가나의 주장을 주장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추구한 목적을 서술할 것. 그러니까 지금 요거 두 개가 문장이고요. 요거 두 개가 단어입니다. 단어요. 네. 그러니까 서술형 4점짜리라고 할지라도 절대 문장으로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요 앞부분에서 보시다시피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가 단어였고요. 3개가 문장이었죠. 3점이. 7번 같은 경우는 2점이 단어였고요. 또 2점이 문장이었습니다. 8번도 한번 봐볼까요? 그죠? 문항만 보시면 인물을 쓰고 이유, 갈등의 이유를 쓸 것, 공의 명칭을 쓰고 이유를 한 가지 서술할 것. 보시다시피 이것도 두 가지가 단어입니다. 단어. 이 두 가지가 문장이고요. 마찬가지로 9번 문항도 마찬가지죠. 동양사 문제도요. 실제로 문항의 패턴을 보시면 지게총독을 쓰라는 관직명칭을 쓰라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명칭을요. 그 다음에 리을 중 하나인 밑줄 친 니은의 내용을 곧 이 사건이 초래한 업보 가운데 하나인 니은의 내용, 그죠? 경사의 변에 관련한 내용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북경에 들어온 연합군에서 약탈이 자행되었다라는 걸 쓰라는 문항이었는데요. 요거 하나가 지금 문장이죠. 그쵸? 그 다음 관제 개편과 관련한 항목을 서술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꼭 문장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하면 대신에 이제 외무부를 6배 위에 둔다라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장이 가깝겠죠? 미움의 이유를 서술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였었죠. 정부에 의해서 국유화 선포 또는 부설권의 취소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것이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항을 놓고 보면 요거 하나만 지금 단어고 요거 3개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사실상 서술형 형태는 지금까지 보시면 요거 하나였어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지금 기입형하고 섞여 있는 것들이었죠. 그죠? 10번 문항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의 명칭을 쓸 것, 정당의 명칭을 쓸 것, 법률의 명칭을 쓸 것,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할 것.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기입형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1번 동양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역의 명칭을 쓸 것. 그죠? 니은의 해상무역을 관리하던 기구를 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교초를 쓰라든가 시박사를 쓰라든가. 요거는 지금 시박사에 관한 이유니까 문장이 되겠죠. 요것도 교육률 비중의 변화를 서술하시고 그랬으니까 무엇의 비중은 낮아졌고 무엇의 비중은 높아졌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요것마저도 지금 두 가지는 단어고 이 점은 문장입니다. 이 점은 단어고 이 점은 문장. 심지어 이 사형사 문항 같은 경우는 3점이 단어고 1점이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마지막 역사교육 12번 문항을 보시면요. 기역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단어거든요. 신석기역명. 그죠?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할 것, 문장입니다. 논쟁적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이었었죠. 그 다음에 디귿의 내용을 쓸 것, AB 자료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AB 자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다라는 거였고요. 리을이 초래할 수 있는 서술의 부작용이요. 부정적 결과를 한 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대주의적 인식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었겠죠. 그쵸? 근데 요것도 보시다시피 지금 사실상 요거 하나는 기입형이고요. 요거 세 가지만 지금 요렇게 문장형이라고 서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점이 기입형, 3점이 서술형입니다. 그럼 A형에서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1, 3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건 그 두 문항 정도고요. 2, 2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었죠. 기입형, 사실상 기입형 2점, 문장, 서술형 2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 또 어떤 것들은 3, 1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까 봤다시피 4점 전체가 기입형 경우도 있었어요. 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형식임을 감안해서 기입형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 항목들을 잘 점검해 오시고 체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B형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 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A형을 저하고 같이 살펴보셨으니까요. 이제 B형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저처럼 체크해 가면서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형, B형 그렇게 꼭 해보시면요. 시험 답안 작성의 요령도 알 수 있고요. 답안 작성에 따른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외워야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외워야 되겠다라는 힌트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연습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